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성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형외과 직원들이 설득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미국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메리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인을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제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메리,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5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흉한 왼쪽 뺨의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3년 차로 일할 때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제인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인을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인이 제 어깨 너머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제인이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제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밖을 여행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 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제이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톰슨 부인은 제인을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마르티네즈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봄 벚꽃의 아름다움,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인의 방은 야간 조명의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인이 고민영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제인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인은 고민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인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인과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대담하고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궁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인과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제인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인은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의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인과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인은 스낵, 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신뢰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신뢰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거스름 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인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인은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고약과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이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레딧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은 후 이동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제인은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제인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인은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제인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인과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제인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제이는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제이는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짓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입맛을 가진 제이는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 맛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제이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제이는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제인이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제이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제이는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인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인이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제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미국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메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페인 국기와 이름이 쓰여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심하게 짜증난 얼굴로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각자의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요. 한숨 소리만 들릴 뿐 이곳엔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들뿐만 아니라 길게 늘어선 줄에 있는 외국인들 모두 화가 잔뜩 나 보입니다. 이내 들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휴지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럼 그녀들에게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그녀들은 급기야 그 줄에서 나가 버리는데요. 그녀들은 왜 저렇게 잔뜩 화가 난 걸까요? 그녀들이 겪은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사격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호세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방문하게 된 건 자의가 아니라 타의 반, 어쩔 수 없는 상황 반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 저희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사격 대회를 위해 우리 팀 선수들과 코치님들과 함께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세상 당혹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방문했던 날, 우리 모두는 별탈 없이 중국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이것저것 챙긴 짐에다가 피로감까지 쌓여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줄은 한참 길게 서 있었고,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 당연히 그 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은 훨씬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훈련도 해야 하는데 이 공간에서 기다림으로만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곧 저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갑자기 입국 심사대에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으나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지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어로 물어봤고, 그럼 영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직원들 중에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계속해서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번역기로 그들의 말을 들려주고 하려고 해도 너무 빠른 그들의 말 속도를 번역기조차 인식하기 힘들어했어요. 답답함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번역기로 무언가를 찍어주었어요. 그 내용은 더 황당했는데요. 공항의 전산망이 모두 먹통이 되어서 입국 심사를 더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장 사흘 후면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황당하기만 했죠. 그럼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 입국 심사는 추후에 하면 안 되는 거냐 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이 공간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무례함과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우리 모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차올랐습니다. 코치진들도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저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끼리만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계속 기다렸지만 그들의 답변은 전혀 방법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졸지에 공항에서 노숙 신세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공항 노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저녁까지 중국 숙소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대회 참석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대회 주최 측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경우인지 우린 더는 이곳에 한시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우리들은 중국에 입국할 때 사용했던 비행기표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만큼 화가 난 적은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대회를 위해 총 2주나 일정을 빼왔고 어떻게 해서 든 노력의 결실을 고국에 보여줘야 했는데 모두 절망에 빠졌죠.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코치님이 다가와 이야기하셨어요. 너 내가 가기로 거절했던 한국의 사격 대회라도 나가볼래? 이 대회는 6일 후니까 오늘까지 답변을 주면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해라고요. 중국 대회가 끝나면 한국의 대회가 또 열리는 일정이었는데 저희는 한국 대회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둘 중 하나의 대회만 나가려고 했고,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영향 있는 나라이고 큰 나라니까 선진국일 거라는 생각에 중국으로 선택했거든요.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그럼 일정을 변경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우리 여유 좌석이 있어 지체 없이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그리 멀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가까운 나라면 문화 수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비해 영토도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대감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희는 솔직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까지 있던 중국의 공항에 비하자면 비교할 수도 없는 쾌적한 수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빠르게 짐을 챙겨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외국인 입국 줄이 적더군요. 역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중국보다 적긴 하네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왜 그 줄이 그렇게 짧았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앞에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켜려고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줄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심사를 마친 뒤라 바로 저희 차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대충 보는 거 아니냐, 보안이 엉망이다라며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저희에게 스페인어로 대답을 하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어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의 유창한 실력에 뻘쭘하기도 하고 무척 민망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녀는 한국 공항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때 몰랐지만 한국은 안면 인식으로 사람들이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 중이며 지문 등록 등 바이오 인증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술이 워낙 좋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입국 심사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은 믿기지 않은 속도로 공항의 출구로 나갈 수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에서 겪은 답답한 상황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최첨단 기술력을 바로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하얗고 동그란 로봇들과 네모난 로봇 등 각종 로봇이 조종사 없이 AI 시스템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인 사람들을 피해 경로를 헤쳐나가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에 와 있는 듯했죠. 로봇 종류도 다양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에어포트라고 하는데 여행객들의 무거운 짐도 운반해준다고 사실에 경악했죠. 항공 티켓을 읽어 에어포터만 따라가면 여객의 탑승구를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어 짐을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로봇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기능으로 할 수도 있었죠. 짐뿐만 아니라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잠바주스 등 각종 브랜드에서 주문한 것들껏 로봇이 배달을 하고 있었죠. 배달비도 없이 말이에요. 가는 길에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로봇의 내부 서랍에 음식을 담아 운반합니다. 세상에나 공항의 규모도 엄청났죠. 로봇이 있어서 돌아다니면 많은 피로감을 덜겠다 싶더라고요. 로봇의 종류는 더 많았어요. AI 자율주행과 결합된 청소 로봇은 한 대에 1억 원 이상의 가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의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항 안내 로봇은 처음 오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했죠. 분명히 중국이 훨씬 더 큰 국가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항의 규모나 시설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한국 공항은 우아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 촬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나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뛰어갔어요. 왜냐면 중국 공항에서 화장실 위생 상태를 보고 충격받아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서 호텔까지는 참아보기로 다짐했는데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지 우리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죠. 화장실이 워낙 급해서 화장실의 시설이 어떻더라도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호텔이나 백화점 화장실만큼 쾌적하고 심지어 비데도 설치된 것을 보고 경악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유하기로 유명한 국가의 공항에도 이 정도의 쾌적함은 없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는 미국의 공항도 쓰레기통조차 없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사람들이 언제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이라는 그 배려심이 느껴지더군요. 뭐든지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항만 보더라도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우려해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숙소는 용산역에 있다고 했어요. 검색해보니 용산역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을 읽어서 기대되더군요. 공항만을 위한 철도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정말 편하고 빠르게 용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역에 내리자 역 규모에 다시 한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읽어 내려가니 1호선, 경의중앙선, 고속철도까지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역이었죠. 도시 안은 물론 더 멀리 지방까지도 가는 역이 한 번에 되어 있는 최첨단 역의 규모에 압도되어 구경을 좀 해야겠다 싶더군요. 용산역 위로 올라가니 쇼핑몰, 영화관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가서 밥을 먹을까 하고 올라갔더니 그곳은 쇼핑몰로 연결된 곳이 아니더군요. 그저 용산역 내부에 있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F&B 시설 역 안에 있을 수 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으로는 어느 곳이든 비즈니스맨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코드를 꼽고 노트북을 하거나 충전을 하고 있더군요. 라운지라는 곳을 살짝 살펴보니 그 안에는 얼음 정수기, 커피 머신 심지어 프린트, 스캔까지 가능하더군요. 저도 갑자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험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누구나 언제나 쓸 수 있다는 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기 전 한 번 더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계속 둘러보며 보인 한국의 시설들을 보다 보니 저절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데는 싼 값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였다면 며칠도 못 버티고 비데를 다 뜯어갔을 텐데요. 라운지의 정수기, 스캔,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전기 코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편리한 나라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식사 메뉴를 고민하다가 한국식 치킨과 파스타를 먹기로 했어요. 너무 낯선 음식은 좀 꺼려졌거든요. 메뉴가 나오고 한 입 먹자마자 우리는 메뉴를 몇 개 더 추가하게 됐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맛집을 다녀봤지만 한국 음식도 아닌 치킨과 파스타가 어떻게 원조 나라보다 맛이 뛰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다음엔 한식을 꼭 먹어봐야겠다 대화를 하며 우리 팀 모두 드디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정말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끌고 온 캐리어를 그만 화장실에 두고 온 거죠. 밥까지 먹었으니 당연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당연히 포기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까 방문했던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바로 사진으로 그 현장을 찍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두고 간 그 모습 그대로 캐리어가 서 있더군요. 아무도 안 가져간 건 둘째치고 어떻게 건드리거나 내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을까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이미 그 캐리어는 진작에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빈털터리가 되고 갈아입을 옷 하나도 없는 처지가 됐겠죠.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드디어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죠. 아직 대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좀 더 관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죠. 가보고 싶은 곳들을 서치했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더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엔 버스를 타보기로 했죠. 용산역 앞 버스 정류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마치 터미널만큼 큰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기발한 걸 발견했습니다. 버스들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고 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정보는 물론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탔는지 여유로운지 표시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한국의 교통 서비스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기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니 당장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우리가 타야 할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써 있었기에 우리 모두 준비를 하며 기다렸다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크다는 쇼핑몰에 가 보고 싶었어요.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국의 마스크팩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필수템이라며 친구들이 꼭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한국 제품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행이라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색조 제품까지 하나 이상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쇼핑몰 안에 사격장 시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VR로 놀이기구를 타는 체험은 물론 암벽 등반부터 구기 종목도 해볼 수 있었죠. 쇼핑몰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 사람들의 상식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이고 아주 창의적이더군요. 저희는 한번 즐겨보자며 신이 났어요. 사격도 선수인 우리가 연습하기에도 적합할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시설이었죠. 이래서 한국이 사격 강국인 걸까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사격을 잘하는 나라인 걸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라이벌 같은 국가이기도 해서 그간 일부러 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쇼핑을 마치고 며칠간 업체에서 제공해준 시설에서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이야 말로 한국의 사격 노하우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격장은 우리나라의 사격장과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였어요. 편의 시설들이 최첨단이라는 것과 안마기기들이 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격에 뛰어날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격장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사격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그러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민족들은 대대로 사냥을 해왔는데 그 덕에 사격에 특화된 특성이 추가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빠르게 여러 번 쏴서 타겟을 맞추는 것이 외국의 훈련 스타일이라면 한국은 한 발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타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군사력이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거구나 싶더군요. 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아쉽지만 2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한 건 역시나 한국 선수였죠. 그래도 아예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성적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마터면 2위라는 성적도 가져가지 못하고 귀국할 뻔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던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년 뒤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다시 열리는데 우리는 그때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비우고 오기로 다짐한 채 비행기에 올라 멀어져 가는 한국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 크지 않은데 발전한 건 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국에서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역에서도 어딜 가나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낼 날들이 걱정되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있던 게 고작 보름일 뿐인데 우리 모두가 한국만 가진 신속함과 편의성에 적응되어 버렸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감동받았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